경첩 하나에 300원짜리가 있고 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만원짜리 경첩을 쓰고도 300원짜리보다 못한 주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인테리어 견적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닙니다. 아닌 만큼 대값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주방 가구에서는 그 말이 안 통하게 됩니다. 주방 인테리어 견적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미 한 번쯤 당황하셨을 거예요. 같은 평수, 비슷한 구성인데 어디는 500만원, 어디는 1,500만원, 3배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비싼 곳이 바가지를 씌우는 걸까요? 아니면 싼 곳이 뭔가를 빼먹는 걸까요? 문제는 견적서만 봐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항목은 비슷하게 적혀 있고 자재 이름도 어렵고 결국 그냥 비싼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차이는 대부분 견적서에 적히지 않은 곳에서 생깁니다. 문짝 뒤에 들어가는 몸통 자재, 서랍 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시공하는지. 저는 맞춤 가구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공까지 약 3,000개 정도의 현장을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금액 차이가 정확히 어디서 생기는지, 그리고 견적서를 받았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돈을 써야 하고 어디는 아껴도 되는지, 절대 줄이면 안 되는 항목은 무엇인지까지 이야기 드려볼게요. 먼저 제일 궁금하신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있습니다. 항목 이름이 다 비슷한데 왜 금액이 다를까요? 같은 주방가구, 같은 하드웨어라고 적혀 있어도 그 이름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경첩만 해도 300만원짜리부터 만원짜리까지 다양하고요. 가구 몸체하고 도어의 스펙, 엣지를 어떻게 마감하느냐에 따라서도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일 눈에 보이는 상판, 인조 대리석으로 하느냐, 세라믹이나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만 조합해도 금액이 몇 배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00만 원이 바가지인 것도 아니고 500만 원이 사기인 것도 아니에요. 500만 원이면 500만 원에 맞는 최선의 구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0만 원짜리 조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보시는 인조 대리석 상판을 사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구성입니다. 거기에 이런 경첩들을 어떤 것들을 사용하냐에 따라서도 스펙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이렇게 샘플을 보시면은 같은 우드톤의 샘플들을 여러 가지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는 무늬목 제품, 하나는 LPM 제품입니다. LPM 제품들도 예전과 다르게 너무 퀄리티가 좋게 나와가지고 요새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들 중에 하나인데, 이 LPM과 무늬목의 가격 차이는 문짝에서만 거의 한 5배 이상의 차이가 날 수도 있을 만큼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차이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500만 원을 내고 300만 원짜리 구성을 받는 경우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비슷하니까 받는 순간에는 모르세요. 쓰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미 늦잖아요. 그래서 오늘 계약하기 전에 그걸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이 차이가 제일 크게 나는 데가 어디냐면 문짝 뒤에요. 몸통 자재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고객님들은 정보가 워낙 많으셔서 친환경 등급 E1이니 E0니 하는 건 거의 다 알고 오세요. 유해 물질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나누는 등급이니까 가족 건강이랑 직결되는 거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럼 친환경 등급 좋은 걸로 고르면 끝일까요?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잘 안 알려진 건데 그게 휨 강도예요. 휨 강도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판재가 휘어지는 힘을 얼마나 버티느냐. 주방장에는 그릇이며 냄비며 무거운 것들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 무게를 몇 년씩 받아내는 게 이 몸통 판재거든요. 등급으로는 08유형, 13유형, 15유형, 18유형까지 이렇게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13유형 이상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하중을 그만큼 견디고 피스 체결력이 좋아져요. 가구라는 게 결국 판과 판을 피스로 잡아서 만드는 건데
판재가 단단해야 그 피스가 꽉 물고 안 풀립니다. 그래야 장이 튼튼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 등급은 다들 물어보시는데 힘 강도를 물어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음에 상담 가시면 이것도 같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방은 특히 물을 많이 쓰는 공간이잖아요. 설거지 하면서 물이 튀고 김이 오르고 싱크대 밑은 늘 습하고요. 그래서 습기에 강한 PB를 써주는 게 좋은데 앞으로 방수 PB라는 게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할 거예요. 저희는 방수 PB를 직수입해서 기본 스펙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몸통이 그렇다면 매일 손이 닿는 도어는 어떨까요? 매장에서 도어 샘플들을 보시면 솔직히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하얗고 매끈하고. 근데 그게 뭘로 어떻게 만든 건지에 따라 가격도 다 다르고 쓰임도 다릅니다. 도어 마감재는 사실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PVC 필름부터 페트, PP, 멤브레인, 도장, 무늬모. 보이는 모습은 비슷해도 만드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요즘은 대량 생산에 유리한 PVC, 페트, PP 같은 제품들이 대세이기는 한데 도어에 모양을 내고 싶으면 멤브레인, 나만의 색을 내고 싶으면 도장, 필름으로는 낼 수 없는 자연스러운 질감을 원하시면 무늬모. 이렇게 원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쓰는 자재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장 도어 제품 같은 경우 하늘 아래 같은 백색은 없다고 해요. 백색에 우윳빛을 추가하느냐, 회색빛을 추가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본인만의 감성을 채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민자가 아닌 모양을 줘서 유니크한 디자인을 낼 수 있는 도장 제품 혹은 멤브레인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짜리 제품들이 아까 말씀드린 무늬목 제품들과 세라믹 제품들을 같이 넣었을 때 나오는 단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중요한 현장도 많고 가격보다 유니크한 가구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리다가 아니라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도어는 뭐가 좋은 거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뭘 원하는지부터 정하시면 돼요. 10,000원짜리 경첩을 쓰고도 300원짜리보다 못한 주방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싼 경첩이면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드웨어도 요즘 많이 상향 평준화돼서 금액은 예산에 맞게 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딱 하나 유의하실 게 있습니다. 저렴하더라도 제조사가 직접 만든 정확한 시방서가 있는 제품을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시방서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제조사가 이 제품은 이 위치에 이렇게 타공하고 이렇게 조립하세요 라고 정해놓은 설치 기준서예요. 가전제품을 사면 들어있는 설치 설명서 같은 거죠. 유럽산이 내구성이나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는 훨씬 좋죠. 그런데 예산이 안 되면 국산이나 중국산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 제품이 그냥 다른 걸 따라 만든 카피 제품인지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진 업체인지를 판단할 때 제일 좋은 게 이 설치 시방서입니다. 자기 기준이 있는 제조사는 시방서가 정확해요. 시방서에 나온 정확한 위치에 타공하고 피스를 결합해야 그 스펙에 맞는 사용성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비싼 하드웨어를 써도 결합이랑 조립 방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시방서를 잘 지킨 중국산 제품보다도 못한 결과물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10,000원짜리 경첩이 300원보다 못해지는 이유입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 같은 가구업체 입장에서는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비싼 하드웨어냐 아니냐보다 시방서대로 시공하는 업체나 아니냐가 먼저예요. 원산지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내용이 견적서에는 안 적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비싼 견적서인데도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견적이 비싸면 좋은 자재를 썼겠지? 대부분 맞습니다. 비싼 자재를 써서 비싸지는 경우가 제일 흔하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면 설계 단계부터 제작도 어렵고 시공도 어려운 시환이 나왔어요. 난이도까지 높아지니까 인건비가 추가돼서 견적은 올라갔는데 정작 중요한 경첩이나 레일 스펙은 떨어지는 거예요. 금액은 높은데 돈이 정작 중요한데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견적서 총액만 보고 비싸니까 좋은 거 쓰겠지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총액이 품질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경적서 상세하면 믿을 만한 업체다? 이것도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 견적서를 아주 상세하게 내드리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세 내역서를 드려도 전문 용어가 범벅이라 실제로 고객님들은 보셔도 이해를 잘 못하세요. 저희가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고 반대로 견적서에 주방가구 일식, 붙박이장 일식 이렇게 한 줄만 적혀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유럽산 하드웨어를 써주겠다, 좋은 자재를 쓰겠다 이런 말로만 약속받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나중에 뭐가 들어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딱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안에 들어가는 경첩과 레일의 종류가 뭔지, 도어 마감재가 뭔지, 목대, 그러니까 몸통 자재의 스펙이 뭔지 이 3개가 정확하게 적혀있는 견적서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눈치채셨겠지만 이 3가지가 오늘 계속 말씀드린 그 차이들이에요. 몸통 스펙이 적혀 있어야 힘 강도를 물어볼 수 있고 하드웨어 종류가 적혀 있어야 시방서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적혀 있다는 건 그 업체가 그 약속을 문서로 남긴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지금 견적서 받아놓고 고민 중이신 분들 영상 잠깐 멈추고 그 견적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이 3가지가 적혀 있는지. 어떻게 적혀 있는지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같은 자재를 쓰는데도 견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견적이라는 게 자재값만으로는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도어 하나를 만든다고 해도요. 손잡이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 어떤 모양을 넣을지, 가구 전체 디테일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따라서 설계비부터 가공비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일반 페트도어에 손잡이 가공을 한다든지 인도어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금액이 확 늘어날 수 있어요. 같은 판재인데도요. 엣지 마감 방식이라는 게 하나의 판재를 잘라가지고 그 잘라져 있는 측면 이 부분을 붙이는 이 엣지 테이프 마감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EVA 방식하고 PUR 방식하고 제로 조인트 방식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공장의 그 기계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제로 조인트 엣지라는 것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제로 조인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EVA나 PUR 본드 방식보다 판재와 엣지 사이의 이음새가 현저히 작아서 처음에 도장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엣지 도어의 품질을 많이 상향 평준화시킨 방식, 제작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를 가시든 처음부터 원하는 컨셉을 정확히 정하고 상담을 가시면 훨씬 정확하고 상세한 견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컨셉 없이 가서 견적 받고 나중에 디자인을 하나씩 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금액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처음 받은 견적이랑 최종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현실적인 질문이죠. 예산은 정해져 있다. 어디에 쓰고 어디를 아껴야 하느냐? 보통 돈을 아낄 때는 안 보이는 데서부터 아끼라고 하죠. 가구는 그 반대입니다. 예산이 한정적일 때는 디자인보다 몸체, 마감재, 하드웨어 그 안 보이는 스펙 자체를 올리는 걸 추천드려요. 반대로 예쁘게는 만들었는데 저가 자재를 쓰면 1년 뒤부터 고생하시는 거예요. 처음 한 달은 다 예뻐요. 눈이 즐거우니까요. 근데 예쁜 건 금방 익숙해지고 불편한 건 시간이 갈수록 점점 크게 느껴집니다. 매일 쓰는 건 결국 문짝 뒤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매일 열고 닫는 경첩, 매일 당기는 레일, 매일 무게를 받치는 그 몸통. 여기가 튼튼해야 그 예쁜 모습도 오래 갑니다. 이것도 가구업체 입장에서 하기 좋은 말은 아닌데요. 디자인 욕심을 줄이시더라도 안에 들어가는 스펙을 지키세요. 그게 저희가 실제로 지키는 기준이기도 하고요. 계약하고 나서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경우도 말씀드릴게요. 미리 알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가구는 들어가는 보드 양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데요. 상담 받으실 때 가져오신 현장 사이즈와 실제로 실측한 사이즈가 너무 많이 다르면 추가 금액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목공사 범위가 달라졌거나 현장을 미리 못 본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계약서에는 사이즈를 명확하게 써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계약하고 나서 가전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냉장고를 바꾸셨는데 사이즈가 달라져서
레이아웃을 다시 잡아야 한다거나 SNS를 보시다가 다른 디자인이나 하드웨어가 눈에 들어와서 중간에 추가나 수정을 원하실 때 생각지 못한 비용이 많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약 전에 3가지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하시는 컨셉, 들어갈 가전, 최대한 정확한 예상 사이즈, 이 3가지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추가금 폭탄을 맞은 일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견적서의 내역 자체가 너무 다양해지기도 했고 본인들이 사용을 하는 그 제품들의 어떤 스펙이나 자재들도 너무 다르다 보니까 간단하게 비교 분석할 시기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그냥 그 업체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 소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느냐,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간단한 이런 경첩만 본다고 하더라도 경첩 본체가 들어가는 홀의 가공기기와 쉽게 그 양쪽에 들어가는 이런 피스와의 간격,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몸통에 이 MP라고 하는 부속의 피스를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다 귀찮으니까 숨기고 있었던 거고, 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견적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 딱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보통 사람이 살면서 크고 작은 인테리어 공사를 많아야 3번에서 4번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3, 4번이면 한 번 한 번이 다 큰 결정일 거예요. 많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큰돈 들여서 하시는 공사니까 최대한 많은 자재를 보시고 많은 하드웨어를 직접 만져보시고 비교해보세요.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 컴포넌트에서는 다양한 자재와 하드웨어가 한자리에 모여 있어요. 새로 나오는 제품들도 계속 들여와서 직접 달아보고 있고요. 저희랑 계약하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고객님들이 겪으시는 인테리어 공사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견적받으러 가시기 전에 오늘 말씀드린 3가지만 물어보세요. 목대 스펙이 뭔지, 도어 마감재가 뭔지, 경첩과 레일은 어떤 걸 사용하는지, 이 3가지 정확하게 답을 주는 업체라면 적어도 자기가 뭘 만들고 있는지 아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3가지만 물어보셔도 500만 원을 내고 500만 원짜리 가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랬죠. 인테리어 견적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아닙니다. 아닌 만큼 제 값을 받는 거예요. 자재를 직접 만져보고 비교하고 싶으시면 더 컴포넌트에 한번 놀러오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